약이 많죠. 네, 엄청 많은데요, 교수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장암 환자보다 약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신장암 진단을 받은 분들을 위한 정보인데요. 좀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병기별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장암은 전이성이 되기 전에는 수술이 주입니다. 수술이 주고요. 예전에는 다 그냥 콩팥을 드러내는 신장 적출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최근에는 1기 같은 경우는 적극적 경과 관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검사를 가끔 하면서 크기 변화가 있으면은 그때 수술을 하기도 해요. 만약에 크기 변화가 있어서 수술해야 하더라도 부분 적출, 신장 부분 적출을 해서 웬만하면 신기능을 좀 보존해주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나 뭐 3기 정도 되면 신장 적출술이 표준 치료인데 3기 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혈관을 파고들어서 되게 규모가 큰 경우는 그때도 물론 신장 적출은 해야 되는데 이 혈관도 함께 잘라내거나 뭐 혈관 성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부위를 잘라내고 이어주는 건가요? 네, 잘라서 뭐 인조혈관을 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혈관 안에 들어있는 종양을 쑥 빼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되게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험이 많은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걸 이럴 땐 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이성인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주가 되는데요. 이때도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전이성이지만 신장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이성이지만 전이 부분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의사의 경험이라든지 각자 환자분들의 어떤 병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는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렵다. 일단 이제 항암제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현재 신장암 치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적 항암제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표적 치료제가 되게 많이 쓰이는 암이 신장암이고 최근에 몇 년에 개발된 면역 항암제를 쓰기 전에는 치료가 다 표적 항암제라고 해도 무방했죠. 옛날에 사용하던 흔히 말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고 표적 치료제 중에도 저희가 혈관 형성 억제제라는 약을 주로 써요. 그 이유는 신장암이 혈관 형성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신장 암세포 자체를 공격한다기보다는 네. 신장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공격한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약제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옛날에 뭐 넥사바라는 약도 쓰긴 썼었고 그냥 가장 많이 쓰는 약은 수텐, 보트리엔트 이런 걸 1차 치료로 가장 많이 썼었고요. 그 이후에 인라이타, 카보메틱스 이런 약들 많이 쓰고 또 예전에는 엠토르 억제제라고 하는 또 다른 계열 약제가 있어서요. 아피니토, 토리셀 이런 약도 쓰기는 했었죠. 요새는 이제 많이 빈도가 좀 떨어졌고 요새 1차 치료로 쓸 수 있는 약 중에 이제 렘비마 이런 약도 들어와 있습니다. 약이 많죠. 네, 엄청 많은데요, 교수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장암 환자보다 약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표적 항암제가 비슷한 계열 약인데 조금씩 기전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같은 계열 약을 쓰면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내과 의사적인 마인드인데 신장암은 왜 그런지 이 약을 썼다가 또 이 약을 쓰면 좀 들어요. 그게 꼭 혈관 억제하는 기전뿐 아니라 그 조금씩 다른 분자 억제하는 거가 좀 듣는다는 거죠. 가령 카보메틱스라는 거는 뭐 매트라는 걸 좀 억제하기도 하고 렘비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자를 억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그 차이가 좀 효과를 내는 건 아닌가 싶기는 해요. 항암 치료의 경우에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교수님 보신 종양내과에서는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표적 항암제 선택 시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보통은 차수를 따지죠. 네, 이분이 차수, 네, 이제 네. 그 처음 진단 받았냐, 네. 아니면 앞에 어떤 약을 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우리나라 보험 기준으로 따지면 가령 인라이타는 2차에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인 거고 1차로 가장 흔히 썼던 약들은 수텐하고
보트리엔트를 많이 썼었는데 두 개가 부작용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보트리엔트는 이제 손발 부작용이 좀 적은 대신에 약간 이제 속이 좀 안 좋다거나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네. 설사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기저질환 중에 좀 간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수텐을 좀 썼다면은 또 수텐은 뭐 입이 헌다거나 손발이 되게 힘들고 막 뭐 설사나 항문주의 문제 이런 것들 손발톱 문제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손발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뭐 제가 기억나는 분은 어떤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수텐을 쓰면 너무 힘들죠. 근데 부작용이 사실은 제가 예측한 대로 다 생기진 않기 때문에 쓰면서 용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혈관 형성 억제제는 뭐 옵션을 막 여러 개를 놓고 동일하게 쓰지는 않아요. 이런 카보메틱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1차에서는 못 쓰기 때문에 결국 1차 치료제로는 수텐, 보트리엔트 두 가지였고 2차 치료제는 인라이타는 2차에만 되니까 보통 인라이타 2차에 쓰고 그 다음에 카보메틱스를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했었죠. 네, 그렇군요. 표적 항암 치료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뭐 아니면 받게 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받을 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혈압을 되게 높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혈압을 약물로 좀 조절을 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쓰다가 잘못하면 뭐 뇌출혈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되게 황당하죠, 사실은. 네. 치료받는 분 입장에서 암이 좋아지려고 했다가 갑자기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아니면은 신기능이 되게 안 좋아서 단백뇨가 있는 분들 이런 경우도 얘가 부작용 중에 단백뇨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상처 아무는데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색전증 같은 거가 심하게 어떤 분들은 쓰면 안 된다고 돼 있긴 한데 뭐 그래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우 약간 유연성을 발휘해서 조심조심 하고는 있고요. 신장암 분들 중에 이제 투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투석하고 이럴 때는 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리고 고령인 분들은 부작용이 되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의사들로서도 이 약을 썼을 때 너무 힘들어서 뭐 식사를 못하거나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하면 탈수가 심하게 돼서 또 콩팥 기능 나빠지고 막 이런 되게 악순환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되게 조심스럽게 용량을 줄여 쓰기도 하고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약인데 며칠 먹고 며칠 끊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경험이 좀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거의 이제 급여가 되는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면역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어느 때 그런 약제를 좀 다르게 처방하시는지 표적 항암제가 더 잘 맞는 환자들도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면역 항암제가 반드시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예전에 그러니까 옵디보라는 약은 혈관 형성 억제제를 썼을 때 아피니토랑 비교했을 때 되게 뭐 효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표준 치료가 됐었죠. 그 약이 그러면 아피니토랑 비교해서 좋았는데 카보메틱스랑 비교하면 좀 이건 알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반응률이란 게 그때 보통 그 약을 줬을 때 20% 뭐 30% 이 정도 반응을 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7, 80%는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리고 지금은 1차 치료로 넘어와서 1차에서 면역항암제가 거의 대세가 됐는데요. 면역항암제끼리 조합하는 옵디보 여보의 조합도 있고 면역항암제 더하기 표적치료제 조합이 뭐 카보메틱스 옵디보라든지 키투르다 렌비마 또는 키투르다 인라이타 이런 조합들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모든 환자한테 다 좋으냐 의사들 따라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낮은 그러니까 좋은 예후 그룹에 속하는 분들한테는 굳이 저런 조합을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은 해요. 옵디보 여보의 연구에서도 좋은 예후 그룹에서는 오히려 수텐이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카보메틱스 옵디보 연구든지 뭐 렌비마 키투르다 연구에서도 좋은 예후 인자 그룹에서는 그냥 수텐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뭐 큰 차이를 보여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독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좋은 예후 그룹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표적 치료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